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찰리 TV 운영하고 있는 찰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딥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 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그 부동산 그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는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고요. 뭐 간단하게 바이어스 에이전트 업무를 지금 하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짧게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 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집을 사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사드린다고 하는 거는 고객분께서 이러한 집을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걸 그쵸. 듣고 네네. 필요한 집을 찾아서 고객한테 인도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쵸, 그쵸. 이제 고객이 이제, 이런 집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일단 듣고, 근데, 이제 고객님의 상황을 일단 다 들어요. 일단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애는 몇 명이고, 뭐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애는 뭐 고등학교를 가는지, 그런 좀 전체적인 그런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님이 어떤 물건을 저는 찾아요라고 그런 것도 들어보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이런 집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렌탈리드가 좀 더 높은 그런 지역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으로도 더 이렇게 따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고객이 필요한 이런 물건들을 찾아주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고객 백그라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내가 돈을 투자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리턴 그거를 이제 일드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고객을 좀 맞춤 서비스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쵸. 이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따가 조금 더 딥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저도 이제 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했지만 요런 조금 고민 혹은 의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호주 부동산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이제 뭐 법을 조금씩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전 정점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투자자들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렌트비로 받는 것보다 더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렌탈 마켓을 보면은 아직도 그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급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공급이 더 부족한 게 지금 그 인터레스트 그 뭐 인플레이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자재값도 엄청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그 집 짓는 자체 그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자재도 비싸긴 한데 그 자재를 또 수급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집을 지으면 뭐 6개월 안에 다 짓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1년 걸리면 정말 다행인 맞아요. 수준으로 그렇게 좀 천천히 지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 네. 주변에도 이렇게 요즘 이제 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하우스 셀링 패키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진행을 할 때 토지 세틀 그리고 토지가 준비가 되면 건물에 올라가는 이런 전 과정을 이제 하우스 랜드 패키지라는 새 집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집을 세틀하기 위한 토지 세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자재 수급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처지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좀 부동산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부동산 마켓이 조금은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는 걸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사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가는 것 같아요. 마침 네. 또 이제 그 이번에도 RBA에서 0.85%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좀 빅스텝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똑같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수요가 렌트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부동산 마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건가요? 일단 그 이유에서 렌트로 많이 몰리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아닌가요? 네네. 렌탈 마켓 쪽에서 아직 수요가 엄청 많고,
그래서 공급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를 찾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매매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 그쵸, 이런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전체적으로 일단 공급량이 부족을 네. 하고 수요는 아직도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래서 뭐 올해 초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부동산 인스펙션을 가도 사람들이 정말 넘쳐났어요. 정말. 엄청 났죠. 네, 저도 정말 넘쳐났어요. 집 가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네네. 막 철도 옆에 있고 막 아니면 뭐 홍수 지역에 있고 막 그런 집이 아닌 이상 정말 그 인스펙션 오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게 아직 그런 레노베이션이 잘 돼 있고 엄청 깨끗한 집 그러니까 자가를 찾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하는 집에는 그치. 아직도 그 작년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거든요. 맞죠. 하지만 맞죠. 근데 딱 봤을 때 여기서 좀 공사가 필요하다. 약간 좀 겉으로 네. 봤었을 때 좀 허름한 약간 이런 허름하다. 느낌. 약간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집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요, 지금은. 그쵸. 왜냐면은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레노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치, 일단 맞아요. 그것도 엄청 큰 맞아요. 일이고. 견적을 네. 일단 일반 사람들은 이게 수리가 필요한 것도 견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딱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컨디션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팀장님 말로는 그렇게 그런 약간 새집 같은 컨디션, 좋은 컨디션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많은데 그거를 약간 눈을 돌려봐서 조금은 허름한 컨디션, 레노가 필요한 요런 컨텐츠, 요런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쏙쏙 뽑아먹을 때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볼수 그런 있을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스펙션 오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경쟁률이 적은 그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인이랑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할 그런 좀 또 여지가 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맞아요. 더 적으니까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업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약간 그런 걸 뭐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그런 걸 하기에는 되게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네. 그렇게 생각. 그런 걸 사셔가지고 이제 레노베이션을 조금 해서 렌트를 주게 되면은 레노베이션만 잘 한다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렌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거를 조금 종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허름한 집,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한 그런 집들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러면서 집주인이랑 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하고 거기서 레노를 통해서 집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향후에 렌트를 돌렸을 때 렌트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좀 이게 제가 일반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조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면 대부분의 아마 여러분들께서 집을 하나 정도 이제 첫 집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 두세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면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노하우가 많이 쌓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살기가 힘들죠. 정말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첫 집을 구하면서 이번에 느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집을 보러 다니는데도 막 정신이 없고 네, 맞아요. 내고 생각도 못했어. 내고가 뭐야? 그냥 돈 맞춰주기 바빴거든요. 맞아요. 감정이 일단 진짜, 앞서게 되니까 집이 딱 마음에 맞아. 들어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거는 뭐 이거 내고가 놓치면 아니라 진짜 큰일 날것 같고. 그냥 네. 옷돈을 주고 네.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팀장님, 내가 만약에 투자용 집을 가지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집 하나 생겼으니까 네.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생겼는데 향후에 내가 투자를 그러니까 렌트 돌릴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쫓아다녀봤지만 네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바이어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그 서비스인데, 네, 그 만약에 이제 이렇게 투자용이든 자가용이든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자가를 찾으시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찾아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또 가서 네고시에이션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이 좀 중요한 게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그냥 가격적으로만 이 집은 한 65만 불 할 것 같아. 근데 이 주인이 한 70만에 올렸어. 해서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주인의
주인의 상태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가 어떤 성향인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주인이 나는 좀 느긋하게 팔 거야 그러면은 전혀 절대 잘 안 깎아주거든요. 그치. 근데 그 주인이 뭔가 사정이 있고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내고를 한번 네네네. 예측해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게 약간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렇죠. 이 네네. 에이전트가 어떤 성향인지 사실 에이전트들도 뭐 메이저가 됐든 아니면 좀 작은 소형 이런 이제 부동산 직원이 됐든 간에 마켓에 물건이 막 쏟아지게 되면 내 물건 쳐내기 사실 바쁘잖아요. 빨리빨리 치고 다음 거 넘어가야 되니까. 네. 마냥 끌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고를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가 앞부분에 서두에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처음에 도입부를 끊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고객분께서 어떤 파이낸스 상황이 처하시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들 네. 자녀 계획은 어떻게 있고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고 네,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또 돈을 더 어떻게 버실 건지 그쵸 뭐 진급을 하실 수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줄어드는지 은퇴를 곧 하시는지 그런 맞아요. 식으로 네. 쭉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면은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된 입장으로서 제가 뭐 같이 따라다니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만약에 잠깐만. 저희가 일단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 지역은 브리즈번이에요. 브리즈번? 네, 브리즈번이어가지고 뭐 골드코스트, 뭐 선샤인 코스트까지도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골드코스트에도 도와드린 분이 계시고요. 근데 만약에 브리즈번이나 이 근처에 계시면은 오셔서 직접 보셔도 돼요. 그쵸. 네, 오셔서 이제 직접 뭐 인스펙션도 같이 가고 아니면 뭐 직접 같이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네,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제일 많았던 분들이 시드니랑 멜번, 그다음에 애들레이드 이쪽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왜냐면 브리즈번은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코로나도 이제 락다운도 많이 안 했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집값도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싼 편이고 아직도. 그럼요. 네, 시드니 인프라 이런 거에 비해서. 맞아요. 네.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문의를 주는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팀장님 프로세스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네. 고객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상담을 뭐 어느 정도 몇 번씩 하게 되나요? 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한테 맞는 집을 찾아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처음에 이제 상담을 좀 깊게 하고요. 깊게 해서 이제 깊게 하면은 한 1시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2시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로 상담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맞춰줘요. 그냥 어떤 그쵸, 매물을 그렇게. 찾아야 될지.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물을 찾는데 매물을 찾을 때 이제 브리즈번에 같이 계시면 같이 인스펙션을 가도 되고 만약 타 지역에 있으셔도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인스펙션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주에 그걸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그치, 주에 그치. 예, 좋은 게 나와야지 그냥 사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는 뭐 비디오 콜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냥 타 지역에 계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말에 보통 인스펙션이 많거든요. 그쵸, 토요일에 만약에, 근데 평일에도 가끔씩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주말에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 이제 갈 인스펙션 리스트를 일단 뽑아요. 한 매물이 한 100개, 2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이제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한 2-3개 정도가 남아요. 근데 그 2-3개를 이제 그 2-3개로 영상을 미리 만들어 드려요. 영상을요? 네네. 이제 이거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 주 인스펙션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고객님도 그걸 한번 보신 다음에, 저는 다 마음에 드네요 하면 다 가는 거고요. 저는 이 집은 정말 안 되겠어요 하면 그 집은 안 가고, 그 나머지 2개에 대해서만 인스펙션을 가고. 그런 식으로 네네. 이제 하시는 거죠. 상담을 하고 고객 백그라운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네. 매물을 한번 쫙 검색을 하시고 네. 리스트를 한번 쭉 뽑으신 다음에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에 맞는 그 프로퍼티를 추린다. 그리고 그쵸. 그거를 고객한테 컨펌을 받아서 네. 인스펙션을 진행한다.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말씀하시죠. 거죠. 네. 그쵸. 그 왜 가는지, 왜 그 인스펙션을 왜 가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컨펌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인스펙션을 가는 거죠. 그렇죠. 인스펙션을 가서도 이제 저희가 또 비디오를 다 찍어요. 다 그쵸. 비디오를 다 찍어가지고, 뭐, 만약에
이쪽은 좀 공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막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뭐 그리고 집 상태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다 그쵸. 보고요. 아,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네네. 고객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다 영상으로 그쵸,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가서 이제 뭐 에이전트한테 뭐 이 집 이제 뭐 주인 성향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성향도 좀 파악을 하고. 오, 그러면은 이렇게 손진영님께서 이제 내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약간 이거 궁금한 게 나만 그런가? 과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내고해서 이거 정도까지 한번 깎아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도 한국에 바이어스에는 네.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내고에 관한 거는 저희 대표님이 거의 다 하세요. 근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구리지원 북쪽이었는데 한 4만 불 정도 깎았어요. 4만 불이요? 네네. 처음에 4만 불이요? 내고로 4만 불 깎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71만까지 올라갔다고 그 원래 에이전트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정보를 잘 받아가지고 71만 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집을 69만에 업어왔거든요. 와.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뭐 파이낸스나 빌딩 패스 인스펙션 이런 거 좀 날짜를 좀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네. 내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저희는 100% 확실히 산다 이런 걸 이렇게 좀 내세워가지고 그 정도 깎았거든요. 왜냐면 그 주인은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 그러니까 에이전트 성향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고 그 셀러도 그 사람이 그쵸. 빨리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니즈를 딱 그쵸. 해서 네. 우리는 아주 확실하니 우리한테 집을 달라 대신에 요만큼 내고 해주면 네. 우리는 집을 무조건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그쵸. 하신 거죠. 저희 오퍼보다 더 높은 오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리스트 테이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빠그러지면은 그 계약이 뭐 캔슬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차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안전한 100%, 선택을 네, 100% 하면서 확실한. 어느 정도 내고를 해가는 약간 네네. 그렇게 해서 네네. 약간 이런 게 약간 우리가 내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럼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집 전반에 대한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집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부 다 팀장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빨리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인스펙션 하고 그 다음 단계 뭐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그럼? 네, 일단 인스펙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고를 해서 그쵸. 어떤 오퍼폼을 넣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 계약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그 솔리시터 그 변호사님이 필요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도 따로 오거나이즈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앤 패스 인스펙션 또 오거나이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앤 패스 하면은 그 집은 분명히 다 문제가 하나씩 다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가 나와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자, 여기서 혹시라도 용어가 조금 이렇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빌딩 앤 패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빌딩 앤 패스 인스펙션. 인스펙션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그 집을 가서 이 집이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어디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아니면 개미가 있거나 플럼에 물이 새거나 지붕이 내려앉거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집이 제대로 된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직접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전문적으로 이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대동해서 같이 가서 리포트 폼을 그 대부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그 인스펙션 하시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해야 돼요. 맞아. 네. 아니면 진짜 개인 이거 이야기는 안 하는 가끔 고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비추를 하는 게 이 집이라는 게 겉만 멀쩡한 게 그쵸. 겉만 멀쩡한 게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페인트를 다 칠해놓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집에 물이 새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네. 꼭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집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퀸즐랜드 저희가 뭐 대중적으로 봤었을 때 한 이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한 7일에서 14일 텀을 갖고 이렇게 세틀먼트가 이루어지기 보통 전에 14일. 그쵸. 네, 보통 그런 14일.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요 인스펙터를 고용을 하고 이 인스펙션을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또 설명해 주실까요? 다음 과정. 네네. 그 이제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듣고 이제 뭐 수리비만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그걸로 또 네고시에이션 한 번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4만 불 깎았다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또 어떤 문제로 저희가 3만 불을 더 깎았어요. 또 4만 불 깎고 그래 또 그건 3만 불- 인스펙션 하실 때 깎으신 거죠? 그쵸? 다음에 3만 불 처음에 깎고. 이거는 이제 오픈홈 이제 아, 계약 오픈홈.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때 그때 4만 이제 불 4만 깎으시고 그리고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 하실 때 또 3만 불 3만 깎고 불. 네. 그러면 7만 불? 네, 근데 와. 이거는 3만 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깎은 건 사실 아니에요. 문제가 그렇겠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겠죠.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다 깎은 거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를 네. 유도하신다. 그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네. 근데 안 깎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제 깎던지 아니면 뭐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주인도 100%뭐 고쳐줘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해봐야 돼요. 계약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약서 조항에 완전 메이저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집주인 동안 그 해당되는 부분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부분이 간혹 가다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페셜 텀이나 스페셜 컨디션이라는 네, 스페셜 항목이 있어요. 컨디션에 그쪽에 보통 많이 써있죠. 그거를 여러분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빌딩 앤 패스트 인스펙션까지 마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고가 거의 한 2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내부가 이제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프리 세틀먼트 인스펙션. 저희가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세틀먼트 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빌딩 앤 패스 인스펙션 한 후에 만약에 저희가 수리를 요청했을 때 그 수리들이 좀 다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오픈홈 인스펙션을 가가지고 오픈하우스 인스펙션을 가서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상태로 집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갑자기 그리고 집은 좀 이제 좀 잘 어느 정도 청소는 좀 잘 돼 있는지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입장으로서 그 집에 입주를 하기 전에 미리 쭉 마지막 확인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마지막 확인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못 보던 예를 들어 네. 거기 구멍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 사람이 냉장고로 막 그 벽을 가려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맞아요. 갑자기 구멍이 나와버렸네? 그럼 어떻게 네.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그 빌딩 앤 패스 인스펙션이 끝난 다음에도 집주인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 없었던 거니까 이걸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수리 요청을 변호사님이 이제 그쪽 다른 그 벤더 쪽 에이전트한테 벤더 쪽 그 변호사님한테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수리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기간이 좀 너무 짧으면은 아니면 그 세틀먼트 데이를 좀 뒤로 연기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조정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호주에서는 여러분 이제 손진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 대 클라이언트로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바이어가 고용한 그 솔리시터, 변호사 그리고 셀러가 고용한 셀리시터 이 두 사람이서 거의 대부분 일을 주고받거나 그렇죠.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어서 네, 에이전트. 네. 그런 식으로 셀러랑은 거의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팔지 않는 이상. 맞아요. 네. 솔리시트들까지 대부분 하고 그 중간 다리를 에이전트가 노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 세틀먼트 인스펙션까지 마무리가 딱 되면 그 다음엔 이 세틀먼트에서 키 픽업하시고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집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세틀먼트 때 만약에 여기 가시면 직접 픽업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뭐 인베스트로 만약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저희가 바로 키 픽업 해드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세틀먼트 하기 전에 사실 만약에 인베스트를 사셨으면은 세틀먼트 하기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요. 렌트를 놓기. 그쵸. 놓기 그게 위해. 사실 네. 주목적이잖아요. 내가 이 네, 집을 네. 사서 렌트 돌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공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서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세트를 같이 해가면서 공실이 최대한 안 나게끔 렌트 매니징도 같이 준비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렌트 매니저도 직접 하시나요? 직접 하진 않고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파트너 회사가 그렇죠. 파트너 네네. 회사가 렌트 관리까지 해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인베스트먼트 목적으로 이 프로퍼티를 구매해서 그 바이어스 에이전트 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네네. 그럼 내가 사실상 할 게 없네요. 그 렌트 셋업까지 거의 딱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저희가 골라드리는 거 결정만 하시면 되죠.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숫자 계산하시고.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당연한 거 이렇게 대부분 대행 서비스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그쵸.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 그쵸. 네네. 이거 무료로 하면 뭐 먹고 살겠어. 하지만 그 서비스
비용을 내신 만큼의 네네. 그 이상의 베네핏은 항상 있으세요. 아. 저희가 100% 그건 장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네. 어느 정도 일반적인 주택 구매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고를 2번 약간 이런 복수적인 내고를 통해서 가격 조정을 받고, 그렇죠. 그쵸. 그런 거를 네. 비교해봤을 때 지금 손 팀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베네핏이 그 내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 저 내고를 못 하더라도 그 집을 저희가 오버프라이스해서 사진 않거든요. 그쵸, 예, 그쵸. 정말 괜찮은 가격이니까 내고를 못 하고 사는 거지. 내고를 못 하더라도 정말 큰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실수는 확실히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괜찮겠네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이런 얼마가 비용이 들지? 혹은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더보기란이나 화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안에다가 연락처나 모바일이 됐던 아니면 뭐 메일이 됐던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손 팀장님이나 아니면 손 팀장님께서 그 대표님도 그 같이 또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네. 저한테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쵸. 또 대표님이랑 중요한 건 대표님이랑 다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손 팀장님 계시지만 손 팀장님께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두 분이 네. 같이 일을 하시는 그쵸.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담이나 바이어스 에이전트, 제가 뭐 다른 지역이나 혹은 뭐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좀 더 딥한 내용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손 팀장님이랑 해봤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용으로 이렇게 호주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처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손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